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일어나, 씻어, 밥 먹어, 똑바로 앉아, 다리 떨지 마, 수학 풀라니까, 영어 들었어? 예, 다시 씻어, 이따 거, 어금니 싹싹. 뭐, 잘 시간이야, 잠옷 갈아입어, 책 갖고 와, 왜 한 권 읽어, 두 권 읽어, 누워, 자! 뭐, 이러죠. 실제로는 계속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지령을 내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좋아하세요? 씻어! 네, 아버님. 이런 애 좋아하시죠? 수학 풀어! 네, 아버님. 네, 이런 애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키워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의 뭐 10대, 20대 아이들은 한 130살까지 살 텐데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면 인간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근데 정서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같은 코로나도 갑자기 왔을 때 이 코로나 자체의 불안감으로 내가 그 감정의 두려움으로 매몰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인류한테.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잘 알고 그걸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노하우가 가장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500명 정도 분석을 한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을. 그랬더니 부모의 말은 강요가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는 모욕과 비난이고 비교 협박, 그 다음에 분석 이렇게 가는데요. 모욕하고 비난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게 더 기분 나쁘세요? 모욕이 더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비난은 뭐냐면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욕은 존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당신 좀 일찍 들어와. 이거는 어때요? 비난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이 사람이냐? 당신이 애비 맞아? 막 이러면 이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여기 그 동그라미 2개 붙어 있는 거, 이게 무슨 표시죠? 이렇게? 네. 무한대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대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화는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죠. 네가 내가 너 17년 키웠으면 아빠를 몰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당신 나랑 20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 10년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뭔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건 귀신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많은 솔직한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건 당신 참 이기적이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런 말이 솔직한 건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뒤끝 없잖아요. 화끈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의 화끈함과 뒤끝 없는 것 때문에 막 쓰러지는 거죠.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예요. 그 다음에 공감으로 듣기예요. 잘 들으시나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시나요? 들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잘 안 되시죠? 정말 아빠가 듣는 거는 엄마가 듣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엄마들하고는 감성적인 교류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한 방에 깊은 공감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아빠가 공감해 주는 건 엄마의 공감하고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을 듣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밑에 보시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말하고 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은 다 아시죠? 말은. 단어를 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대화에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제가 아빠의 한 방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빠들은 이렇게 행동의 에너지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근태 같은 거예요. 아빠들이 주는 영향이. 그래서 행동의 에너지인데 아버지들은 알면 몰라서 그렇지 실천을 훨씬 더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카드를 보시면 왼쪽에 나는 내가 뭐뭐를 보았을 때 이렇게 써 있죠. 그 왼쪽 말을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어색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뭐뭐를 보았을 때 나는 뭐뭐라고 느껴. 왜냐하면 나는 뭐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뭐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 연습을 할 거예요. 대빵 이상하시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하이 탐, 뭐 이렇게 영어 배우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게 왜 필요한지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감으로 듣기도 똑같아요. 너무 다행인 게 단순해요.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실게요. 또 네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를 내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읽어보실게요. 시작. 당신은 뭐뭐를 보았을 때 당신은 뭐뭐라고 느껴? 왜냐하면 당신은 뭐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가 그것을 보았구나. 그걸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걸 느꼈구나. 너는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하길 바라니?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멋진 공감이에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 입에서 익숙하게 할까? 이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통에 방해되는 말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도덕적인 판단은 뭐냐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하듯이 맞다 틀리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버님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은 지금 내 나이 때 안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몇 살인가 떠올리시면 돼요. 6살 아이가, 16살 아이가, 26살 아이가 내가 지금 40몇 살에 깨달은 걸 지금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아빠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옳아,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물론 부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들이 이렇게 잘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모델링이 되죠.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딱 아빠들이 이렇게 오시면 누구 아빠인지 다 알아요. 딱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면 이 아빠가 어떤 말을 쓰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아빠들을 다 따라해요, 실제로. 그래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한테 막 잔소리할 때 보면 거의 아빠가 한 말 그대로 하거나 엄마가 한 말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한테 판단하면서 말하는 거. 이것이 이제 소통에 방해되는 말이에요. 가르치시기는 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큰 차원에서 가치를 가르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면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아이들한테 대해서.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내 집에 살면 내 말을 듣는 건 당연하지. 근데 이 말이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가 내 집에 살면 내 말을 들어. 막 이렇게 하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애들이 뭘 꿈꾸냐면 이 집을 나가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독립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 이제 아빠랑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씀 되게 조심하셔야지 돼요. 당연하다는 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들은 있죠. 아이가 잘 씻을 때 나갔다 오면 씻는 거, 특히 요즘에 코로나 같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중요한 뒤에 건강과 안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씻으라고 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되면 문제가 생겨요.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면서 어때요? 자기 조절하는 능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자기가 효율성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을 갖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많을수록 화가 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설명 안 드릴게요. 비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 부인하는 건 뭐냐면 아빠는 모른다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한테 애가 물어봤을 때 내 책임을 이렇게 지고 싶지 않으면 여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엄마가 안 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책임 부인이에요. 또는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요하는 거. 무조건 하라고 그랬지. 당근부터 먹으라고 그랬지. 이런 거예요. 실제로 당근을 못 먹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기억한 건 어떤 거냐면 카레라이스를 먹는데 아빠가 당근이 어릴 때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당근을 골라내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용납이 안 돼가지고 엄마는 이제 그냥 그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빠가 이제 당근만 얘가 모아놨잖아. 이걸 다 거꾸로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거 다 먹어야지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그걸 다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뭐 소통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되게 미워하고 막 이런 관계였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어릴 때에 강요당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꿈이 뭔지 꿈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중에 되게 재밌었던 답은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킨집 사장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 꿈을 선택하겠니? 5억을 선택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애들이 다 아유 인생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꿈을 선택해야죠. 꿈을 다 선택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들의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빠가 막 나와요 화면에. 아빠들한테 이제 꿈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빠들의 대답은 우리 아들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뭐 어디다가 집을 짓고 행복한 노후를 같이 가족과 보내고 싶다. 뭐 우리 딸하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버님들 그 꿈을 선택하시겠어요? 5억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랬어요. 뭘 선택하시죠 아버님들은? 아빠들이 100% 나는 5억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그 조건이 뭐였냐면 1년이 남았다는 조건이에요. 삶이. 1년, 내 삶이 1년 남았는데 꿈을 선택하겠냐 5억을 선택하겠냐 이랬을 때 아이들은 꿈을 선택한 거고 아빠들은 다 5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산다고 5억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내 아이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으니까요. 나는 가장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애들이 다 울어요. 네. 아빠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걸 그냥 남김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아내한테도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이야기만 자꾸 하셔서 그래요. 근데 옳은 걸 좀 내려놓고 아빠 마음이 이렇다. 여보 내가 지금 이럴 때 서운해. 여보 내가 이럴 때 나도 마음이 아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서운한 거야? 아 내가 좀 안전하기를 바래. 아 나랑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아마도 소통과 사랑이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